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만났네요. 자, 지난 영상을 이제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영상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억 많이 나시나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내 연애에 많이 또 활용해 보셨는지, 내 여친 혹은 내 남친에게 어떻게 좀 얘기를 잘 풀어나가셨나요? 자, 이제 좀 범위를 넓혀 볼게요. 이제 친구 사이를 이제 만들어 가볼 생각인데요. 친구라고 하면 굳이 뭐 동년배가 아니어도 폭넓게 위아래 모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학교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제 곳에서 친구들하고, 어떤 친구는 보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또 단짝하고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혼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 가는데, 저희 아이도 그렇고 또 상담으로 온 이런 친구들을 만나보고 하면 친구 사귀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 학기가 되면 다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긴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이 친구 사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부모자, 그리고 어른자, 그리고 어린이자, 이 세 가지의 형태에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자, 가볼까요? 자, 이거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인데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지 좀 잘 모르겠어요.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이 만화인데요. 이상합니다. 두 가게가 물건을 똑같이 팔고 있는데 한쪽은 장사가 잘 되고 한쪽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팔리는 가게와 잘 팔리는 가게를 봤더니, 자, 안 팔리는 가게에서는 아줌마, 파가 아주 좋은 게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팔리는 가게에서는 아가씨, 파가 아주 좋은 것이 들어왔어요. 알아채셨죠? 자, 같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게, 그게 상술이기도 하고요. 이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내 사람, 친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자, 이런 과정에서 나는 과연 상대방이 보내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혹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류 패턴을 통해서 자기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선배님이 얘기를 하죠. 그 일이 잘 되고 있겠지? 얼마나 진행됐어? 하고 이제 선배가 함께 있는 이런 팀플 작업에서 이제 그런 생각 들죠. 우리 친구들이 많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려고 했는데 꼭 하고 있냐고 물어본다고. 공부하고 있어?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자, 교수님이 얘기해요. 아니, 자네 이거 리포트라고 올렸어? 한심하구만. 다시 작성해와! 이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되겠어. 정말 하기 싫어 미칠 지경이야.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하세요? 야, 참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모두 다 그래. 그러시나요? 아니면 토닥토닥 하면서 그랬죠? 이렇게 해주시는지. 자, 그 다음에 후배가 선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라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나의 리액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 선배, 이런 일을 교수님께 얘기해봤자 알아줄 리 없겠지요? 말 하나마나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땡땡아, 우리 거 과대표 말이야. 아무래도 저 요새 나사가 빠진 것 같지 않아? 안 되겠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에너지를 쏘고 있는 이 친구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친구가 지속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자기의 대화 패턴, 교류 패턴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굿모닝, 굿모닝. 뭐 그림상으로 봐도 연식이 좀 있어 보이죠. 손자야, 굿모닝이 무슨 말이니? 아침 인사예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굿모닝이 아침 인사라 이제 이거지. 할멈한테 좀 잘난 척 좀 해봐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멈 하니까 왜 그러슈? 하고 이제 대답을 했죠. 굿모닝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잘 못 알아들어요. 할아버지 발음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시래기국이유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오랜 시간을 함께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죠. 왜요? 그거를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쩍하고 하면 하고 쩍하면 착인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뭐라 그래? 단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시간 이렇게 너랑 오래 같이 했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또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상대 표현에 대해서 이제 반응 실습을 해볼 건데요. 자, 카톡 옆에 숫자 1이 없어졌는데 답이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 거 한번 반응해 볼까요? 자, CP로 대응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자, 뭐 여기저기서 옹성옹성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 왜 답 안 해? 이렇게 하면 CP, 기억하세요? 비판 어버이. 어떤 규칙이나 강요나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말투를 쓰는 CP. 그 다음에 MP로 대응할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여기에 많이 다시 한번 뭐 요청을 보낼 수 있겠죠. 카톡에 많이 바쁜가 봐. 시간이 될 때 연락해 주겠어? 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하는 이런 에너지를 보내겠죠. 자, 여러분들 A로 한번 대응해 보시겠어요? 어른자. 무슨 상황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지금 수업 중이거나 그럴 거야. 라고 어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대화를 하겠죠. 자, 자유어린이로 한번 대응해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수능 어린이로 대답을 하면 대응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이렇게 이 5가지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하실 수 있어야지만 5가지 자아를 내가 자유자재로 꺼냈을 수가 있게 돼요. 이 자유자재로 이 5가지의 에너지를 꺼냈을 때 대화가 원활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꺼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하는,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누군가가 야, 우리 대화 좀 하자 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간 얼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기억만 있냐면 대놓고 화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정의가 대놓고 화낸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대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대요. 맞나요? 아니면 요즘 우리 친구들은 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고 오히려 대화하자라고 하면 그거를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자극을 보내죠. 그러면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이 오죠.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극과 반응을 서로 주고받는 게 바로 대화의 모델이 돼요. 내가 자극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그때 어때요? CP로 반응을 하게 되면, 비판 어버이로 반응하면 너 왜 아무 말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때요? 말할라 했는데 왜 나를 안 기다려주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서운함이 일어나게 되면 이 대화가 지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 서로 잘 오고 갈 때, 이게 이제 우리 대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화는 한쪽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내가 5가지 자아 상태로 대화를 자극을 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나만 5가지 자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대방도 5가지 자아 상태로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자, 내가 어른 자아로 했는데 너 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응, 생각해 봤는데 라고 오는 게 서로 어른 자아로 주고, 또 뭘로 받았어요? 어른 자아로 자극과 반응이 왔다 갔다 했죠. 자, 비판 어버이로 서로 주고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판 어버이로 서로 주고받을 때는 좀 조심해야지 돼요. 마치 옆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들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비판 어버이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경우인데, 어쨌거나 비판 어버이로 가고 비판 어버이로 다시 되돌려받는. 그리고 때로는 비판 어버이에서 뭘로 상대방에게 하기도 하냐면 수능 어린이로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너 어제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비판 어버이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비판 어버이를 받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뭘로 받는 거냐면 수능 어린이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비판 어버이가 주는 자극은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냐면 수능 어린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압적으로 에너지를 보내게 되면 그거를 받는 상대방은 뭘로 받냐면 위축되어서 눈치를 보면서 좀 쫄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비판 어버이와 그리고 수능 어린이로 주고받는 이런 대화의 패턴이 지속적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될 경우를 우리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라고 사실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뭐 이런 경우를 갑과 을의 대화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그리고 저에게 이제 제가 그 연애나 친구 관계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올 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비판 어버이로 자극을 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수능 어린이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 대답을 반응을 원하는 이런 패턴에 놓여져 있어서 그걸 힘들어 하면서 상담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제 연애 관계일 경우에 이런 연애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뢰 연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의뢰 연애는 하지 마. 의뢰 연애라고 느끼면 그 연애는 깨는 게 맞아.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했나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공평하고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쏘고 있는 비판 어버이의 에너지가 나는 혹은 상대방의 수능 어린이를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과연 이 친구와 동등하고 공평하게 이 관계를 잘 맺어나가고 있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서로 공평하고 동등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분석해 봐야 하고, 그래서 이 대화 분석을 하는 목적이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좀 더 간결한 모양으로 분석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자아 상태를 잘 이해해야지만 일상생활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말과 행동 등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대화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 대화 분석을 내가 해봐야지만 내 친구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동등하고, 그리고 평등한, 공정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발신을 하고 보내고, 그리고 그걸 받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발신자에도 어버이자, 어른자, 어린이자가 존재하고, 수신자에도 어버이자, 어른자, 어린이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다, 발신자에서도 수신자에 어버이자, 어른자, 어른자로 에너지를 보내고, 마찬가지예요. 어른자도, 그리고 어린이자도 이렇게 해서 다 각각을 향해서 쏘고 있는데, 내가 어린이자 상태에서 상대방의 어떤 자아에 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만 대화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자아 상태에서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자아에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서로 엇갈리고 꼬이고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 발신자가 어떤 자아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냐면, 어버이자는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가둬두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버이 자아 상태에서 이렇게 대화를 쏘기도 하고요. 어버이 자아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자, 어른 자아 상태일 경우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보나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어른 자아 상태에서는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어린이 자아 상태에서는 약간 감정적인,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쏘게 되는데, 때로는 이 어린이 자아 상태에는 상대방의 뭐라 그럴까요?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수신자는 이럴 때는 상대방의 수신자에게는 상대방의 어버이 자아를 향해서 내가 에너지를 할 때는 상대의 지시를 요구하거나 어떤 원조를 청하는, 도움을 원하는 그런 거를 원할 때 어버이 자아로 이렇게 만들고요. 어른 자아일 경우는 어떤 상대방의 그 이성적인 작용, 좀 생각을 하거나 어떤 그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 수신자의 자아 상태를 요구하고, 어린이 자아 상태일 경우는 상대를 낮게 보거나 낮추어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감성적인 이런 부분에 좀 맞춰져 있는 게 수신자의 자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의 패턴에는 세 가지의 대화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그런 여러 가지의 에너지 자아 상태에서 내가 대화를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대방의 에너지에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특징과 목적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대화가 잘 되거나
혹은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하거나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대화의 패턴에는 세 가지의 대화의 패턴이 있거든요. 하나는 목적을 달성하는 대화, 하나는 목적이 저해되는 대화, 그리고 하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대화. 근데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는 대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보교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적이 저해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거를 교차교류라고 하고, 그리고 의도가 숨겨져 있는 대화를 이면교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대화를 하시나요? 혹은 어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럴 의도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아닌데 내 안에는 어떤 숨겨져 있는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집에 오면 내가 그 말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불킥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으신지. 그래서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친구들과 굉장히 자유롭고 폭넓게 그런 대화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되고, 아니면 목적이 저해되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잘 몰라서 그 목적을 자꾸 어그러뜨리는,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이런 교차교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진실되거나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상태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면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나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혹시 그 을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갑을관계, 바로 일어나기 쉬운 교류가 바로 나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해, 너 이런 거는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하는 이런 지적질을 하고 있는 이런 비판 어버이를 하면서 상대방이 내 앞에서 옴매기 죽어 하면서 나에게 쫄기를 바라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일어나기 쉬운 교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오래된 습관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강압적인 에너지를 쏘게 되면 어때요? 아,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수능 어린이는 다시 어디에? 비판 어버이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을의 대화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거는 쏘는 그 비판 어버이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도 인지를 좀 하셔야지 되는 거고, 반복적으로 내가 너무 수능 어린이에 이런 쪽에 내가 익숙해져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가장 어떤 부분에서는 위험한 그런 대화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또 일어나기 쉬운 교류 중에 하나가 그 자유 어린이는 나 이것 좀 도와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원해 라고 양육 어버이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뭘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자유 어린이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비판 어린이는 수능 어린이를 요구하게 되고 양육 어버이는 자유 어린이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꾸 내가 이렇게 위축이 되거나 눈치 보는 형태로 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받아주는 이런 양육 어버이의 에너지를 쏘게 되면 상대방은 자유롭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대답하고 반응하는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면 그 정보에 대응하고 반응하면 되겠죠.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까운 사이에서는 서로 어때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비판 어버이와 비판 어버이끼리의 교류고, 또, 서로 티키타카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럴 경우는 자유 어린이와 자유 어린이,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대화에는 세 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로 한번 이런 대화의 예를 가지고, 이런 게 상보교류구나. 이런 게 바로 교차교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어떤 이제 그 부모자가 부모자를 향해서 쏘죠. 요즘 애들 큰일이야. 맞아요.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해. 뭐, 걱정이야. 라고 해서 서로 동료끼리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화살표가 똑같이 오고 가는 이런 경우를 바로 상보교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옆에 있는 경우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게임 그만하고 일찍 자거라 그러면 내 말에 순응했으면 좋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아버지라고 이렇게 어린이자가 당신의 보호와 그런 통제, 규율에 대해서 내가 지킬게요 라고 하는 이런 상보교류, 아주 그 전형적인 부모 자식 간에 원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바로 상보교류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보교류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상대가 말하려는 의도와 내용을 파악해서 대화의 방향을 맞추는 게 바로 아버지와 아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그 규칙이나 규율을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맞아, 이 시간에 내가 자야 할 시간이지, 게임 그만하고 해서 이런 부분, 상대가 말하려는 의도와 내용을 내가 파악해서 방향을 맞추는, 이게 상보교류고, 상보교류의 어떤 그 예를 든다면 탁구를 칠 때 내가 저 사람과 탁구를 계속 잘 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존으로 잘 넣겠죠. 그러면 다시 그게 나한테 돌아오고, 이 상보교류라고 하는 건 내가 당신과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는 나의 의지가 비춰져 있는 게 상보교류예요. 그러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가 말하려는 의도와 내용을 내가 파악해서 그거에 대화의 방향을 맞추는 거. 만약에 앞에서 게임 그만하고 자거라 라고 어떤 지시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아이가 싫어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때요? 띡 대화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보교류를 활용하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나 이건 제가 상담 오는 많은 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의 말을 반복해 보는 거예요. 요약이라고 하죠. 상대의 말을 반복해서 내가 잘 이해했는지를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도 상보교류를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법칙은 제일 첫 번째 말, 대화를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상보교류를 시도하라가 커뮤니케이션의 제일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교차교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그렇게 다그치면 아는 문제도 못 풀겠다. 좀 잘해봐. 라고 이제 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속 터지는 소리 그만하고 당신 할 일이나 하세요. 더 이상 당신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엄마 축구 중계 몇 시부터 해요? 라고 정보를 요구했죠. 너 학습지 밀린 거 다 했어? TV 켜지 말았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뭐 레포트 언제까지 내야 돼? 하고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야,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어. 왜 그거 나한테 물어봐? 혹시 나의 패턴은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자, 교차교류를 해야 될 때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차교류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교차교류를 친구가 나한테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한 적은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 자, 교차교류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강좌 마치고 우리 다 함께 나누기 하거나 하는 시간에 우리 그룹 토의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두 번째 법칙이죠. 대화를 중단시킬 의사가 있으면 교차교류를 시도하라. 자, 사실은 이면교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알게 되면 강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 교차 교류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상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화살표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보예요. 띡띡띡띡 빨간 실선이 있죠? 이게 바로 내면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근데 왜 또 저러고 있는 거야? 비아냥거리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체면상 겉으로는 상보지만 내면으로는 이런 면을 가지고 있죠. 거의 다 돼갑니다라고 하지만 또 잔소리야. 당신이나 잘 알아서 하세요. 내면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숨겨진 의도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면교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면교류는 친구 사이에서 혹시 내가 또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는 이면교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친구를 만나고 오늘 들어왔는데 오늘 왠지 너무 피곤해, 머리가 너무 아파,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냥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껍데기밖에 없어. 이면교류 열심히 하고 온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의도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면교류는 단절이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이면교류가 우리 교육에서 권장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해요. 뭐 행간을 파악해야지, 뭐 그걸 다 말로 해야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면교류가 한편으로는 그 내재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면교류는 단절돼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세 번째 법칙, 이면성에 있는 대화의 경우 반응은 말보다 숨겨진 의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면교류는 하지 않아야 된다. 가 있는데, 뭐 이거는 아주 굉장히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냥 제가 이렇게 쓱 올려놔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대화는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알게 모르게 그 세뇌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그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라고 하는 말 뒤에는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대요. 나중에 연락할게, 연락 기다리지 마세요. 혹시 이러고 있지 않나요? 제발 잡아줘. 사람은 참 좋아. 다른 건 별로지만 뭐 어제 필름이 끊겼나 봐요. 뭐 그 얘기 꺼내지 마. 창피하니까.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데, 이 말들 중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를 겉에 꺼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오늘은 내가 어떤 대화를 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말이 상대가 기대했던 말인지, 혹은 상대가 기대한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류의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상대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 대화 분석이나 대화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흔히들 내가 쏘고 있는 자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이 마음에 드니 안 되니 서운하니 뭐하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내가 마음이 상하고 할 게 아니라 나의 자극을 바꾸는 연습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반응을 바꾸려면 뭘 바꿔라? 나의 자극을 먼저 바꿔라. 이러면 대화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평화롭고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